자, 이번 시간에 협회 그리고 교육 등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최대 2문제 구성되고요. 좀 구질구질한 영역입니다. 해서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좀 구질구질한 것들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협회 설립이라고 하는 것부터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협회는요, 자, 창립총회, 정관작성 제일 먼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립인가, 설립 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4단계를 거쳐서 협회는 설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협회 관련해서 그런 게 있었죠. 앞에서 지금 이제 등록관청에서 누구한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을 교부를 하거나 또 사고 쳐가지고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하거나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하거나 각종 신고 등을 수리하게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도 다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협회라고 하는 것은 교취정신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등록증의 교부의 교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의 취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의 정자, 그 다음에 각종 신고 수리에 신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야 니네 동네 중개업 폐업했더라 너네 동네 중개업 개업했더라 꽃이라도 하나 보내줘라 이런 식으로 협회한테 등록관청에서 통보 다음 달 10일까지 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 있었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자 지금 전체 그림 보셔야 되죠. 국토부 장관의 소관 사무라고 하는 게 협회하고요. 같이 연결된 공제사업 그리고 또 하나가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하나의 축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교부했었고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가 된다? 시도지사. 나머지는 다 누가 담당한다? 등록관청. 그래서 우리 앞에 공부하실 때 과태료 관련한 주제 설명드릴 때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하는 사유 중에서 자 거래정보 사업자라든가 협회 관련해서 공제사업 관련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게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도 다 500 이하의 과태료. 하여튼 연수교육 할 때마다 그 아줌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전 몇 년 전에 중개사증을 땄던 겁나 얼굴도 예쁜 스타일 아줌마예요. 근데 얼굴이 예쁘기보다는 예쁜 척을 더럽게 한 50대 중후반 되셨는데 더럽게 이쁜 척을 해. 그러니까 젊은 애들도 눈치를 보일 정도야. 거의 공주가인데 그분이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나랑 통화할 사이 아니거든? 통화할 사이도 아니고 서로 할 말도 없거든?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했던 소리가 아 교수님 뭐 하고 있어? 왜 아직 학원 문 안 닫았냐 이 얘기죠.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했던 거. 그게 또 그렇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야. 내가 망하든 말든 그걸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한번 가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갈 수가 없네. 그때 이제 던져주셨던 말씀이 아 등록관청 지금 구에서 지금 연수교육 받으라고 통지 왔는데 아 진짜 바빠 죽겠는데 또 가야 되고 안 가면 또 이제 과태료 500만 원 때려 맞게 되는데 누가 물어봤냐고. 그 뭐냐면은 그 아주머니는 자랑하고 싶은 거야. 자, 뒤에서 연수교육이 둘이거든요.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거든요.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중개업에 거의 2년 이제 투입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거의 2년, 한 1년 8개월 지난 상태에서, 1년 10개월 지난 상태에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기특하거든. 엄청 기특하잖아. 저 어리버리 완전 공주과인데 자기가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도 고민했었는데, 가서 이제 거의 2년의 세월을 보냈으니까 연수교육 받으라고 오니까, 아, 내가 잘했구나, 라고 흐뭇해갖고, 이걸 자랑질을 하고 싶어. 근데 자기 남편분한테 애들한테 자랑해봤자, 애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 야, 연수교육 받으러 오라는데, 그럼 누가 무슨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새끼가 누가 있을까? 아, 걔는 알겠구나. 그래서, 교수님, 나 지금 이제 연수교육 받으라고 와서 지금 바빠가지고 내가 학원을 방문을 못하겠네? 라고 이렇게 하셨던 분. 그래서 교육 누가 담당한다고요? 시도지사. 연수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500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서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가 이제 잘 버텼다는 얘기거든요. 2년 정도 버텼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궤도에 올라간 거니까 그때 와서 저한테 전화해갖고 아, 또 연수교육 받으러 가라네. 또 안 하면 과태료 500이라네. 이렇게 자랑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분은, 어차피 또 수업 시간에 뒷담화 할 거예요. 아, 이거는 아저씨가 또 자랑질을 하고 지랄해.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간에 연수교육 얼마? 500 이하. 요 아줌마 생각해야 돼. 길 가다 이쁜 아줌마 보면, 아, 저 아줌마가 그 아줌마일 수도 있겠구나. 연수교육 얼마? 5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자격증 미반납은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500이하가 두 개가 있었죠. 확인 설명하고 표시 광고, 확인 설명하고 표시 광고 얼마? 500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모르면 답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금 뭔 얘기했어요? 자, 책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협회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국토부 장관과 관련이 되어 있다. 최근 문제 중에서 그런 거 있었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 틀린 것을 고르셔서 협회 설립인가 해서 틀리게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설립인가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직접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 제일 피곤한 게 이제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관 작성은요 300명 되겠고요. 자, 창립총회 의결 정도 문장 읽지 마시고 숫자만 읽어 가는 거야. 창립총회를 개최한 의결 정족수 얼마? 600명 이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이 창립총회 600명을 구성하는 방법. 자, 서울시에서는 얼마? 100명 이상. 나머지 시도 단위에서는 얼마? 20명 이상에서. 그래서 숫자 그냥 대가리 따서 외우는 게 빠릅니다. 문장 절대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스토리가 뭐라고요? 3, 6, 그 다음에 1, 2 이렇게 가는 거죠. 3, 6, 1, 2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자, 300명, 600명, 그 다음에 100명, 20명 해서 3612에서 이렇게 자꾸 끊어가셔야 돼. 제가 지난 순환까지는 이런 숫자들을 보통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얘기해버리면 좀 초점이 어긋나니까. 근데 지금 이번 순환부터는 계속 추고 가는 거예요. 3612라고 하는 거. 순서가 뭐라고요? 자, 정관 작성할 때 300명 이상, 그 다음에 창립총회 얼마? 600명.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100명 이상, 그 다음에 다른 시도 단위에서는 최소 각 20명 이상이라고 하는 거. 3612, 3612, 3612 이렇게 기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 이제 설립인가, 국토부 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요, 설립 등기라고 하는 거 있어요. 어떻다? 바로 협회는 성립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등기라는 게, 자, 어디서 공부하냐면 국토부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을 보면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이라고 하는 거 등기 있어야 어떻다? 바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 이름하여 법인 등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법인 등기는 어디서 한번 이슈가 됐었느냐면 인장 등록할 때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인장 등록에서 세 가지 출제 포인트.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있어서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하게 된다. 이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한편 분사무소에 있어서는 바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마지막 인장의 변경 등록은 며칠? 7일 이내 해서 세 가지가 출제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보셨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에게 설립인가 받아야 되고 등기해야 되고요. 요즘은 별 잘 안 뽑는데 사람으로 구성된 법인이니까 사단법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미처 정함이 없을 때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렇게 가죠. 그래서 아마 제일 어려운 게 자, 3612라고 하는 거. 자, 숫자부터 먼저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3612 이렇게 단순화 시켜야 돼요. 한 번에 소화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3612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가셔야 돼.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번 순환 때는 다른 과목 할 때도 이렇게 대가리 따거나 이런 것들을 몇 개 더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3612 일단 다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몇 번 하다 보면은 어디가 300명이고 어디가 600명이고 어디가 100명이고 어디가 220명이고 요건 이제 금방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에 문장을 외우려고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612 해서 하여튼 최근에 다시 숫자가 구성이 되기 시작한 영역이 되겠고요. 3612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지부지회. 자, 지부지회라고 해서 자, 사실은 지부지회가 더 많은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부, 자, 시도 단위에 두는 걸 뭐라고 한다? 지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군구 단위, 등록관청 단위에 두는 것을 지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협회, 우리나라에 지금 협회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가 있게 되면은 협회 나중에 중개업 이런 거 하실 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동네에서 조금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 돈 좀 벌고 하시는 분들이 협회 이런 데 주로 활동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뭐 협회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친목회 이런 개념이 될 텐데, 하여튼 간에 시도 단위에 두는 걸 뭐라고 한다? 지부라고 하는 거. 시군구 단위에 두는 걸 뭐라고 한다? 지회라고.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게, 지금 이제 시군구에 지부 둘 수 있다.
도에 지회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착각이 된다고.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었냐면 처음에 이게 겁나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자, 지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지회 나와 있죠. 뭐가 앞에 있어? 비읍. 해서 시도 단위에 들어오게 뭐가 된다? 웃지 말라니까 내가 지금 이게 짠 거 엄청 불린 건데, 시도 단위에 두는 게 앞에 있는 거 지부,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에 두는 걸 뭐라고 한다? 지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면 되게 까다롭습니다. 나중에 지문 보실 때 깜빡깜빡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시도 단위에 지부를 두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시군구 단위에 지회를 두게 되면 등록관청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주제에서 지금 외운 순서 볼까요? 3612라고 하는 거 등기를 통해 성립하니까 법인이고 사단 법인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자, 비읍, 히읗 해서 지부, 지회, 시도 단위에 지부 둘 수 있고 시군구 단위에 지회 둘 수 있다 해서 지부와 지회라는 개념을 하나 확인을 해 보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부, 지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되게 될 게 보고 의무, 지체 없이 하여튼 별 영향 없는데 이게 시험 지문에 많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책에서 협회 관리는 다 누가 담당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뼈대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정도 보셨고 지체 없이라는 게 하나의 이슈. 별 내용은 없는데 이게 이제 문장이 전반적으로 길어지는 부분 중에서 짧아서 하나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게 협회 설립 등에 관한 주제. 두 번째 주제예요.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개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제 얘기는 어디서 이슈가 되냐면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 게 바로 보증의 설정, 고용인 신고, 인장, 등록이라는 주제가 있었죠.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보증의 설정에서 포인트가 됐던 거. 첫 번째 보증의 설정 금액이라는 게 출제 이슈. 법인에 있어서 주된 사무소 2억 이상, 분사무소당 얼마 1억 이상이라고 하는 거. 요런 게 하나의 이슈. 두 번째 이슈. 누가 이 보증의 설정 등을 했을 때 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거냐. 개공, 소공이 업무상 귀책 사유로 인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이 보증 등을 가지고 배상을 할 수 먼저 보상을 해주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출제 이슈. 타인에게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허락한 사람도 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세 번째 출제 이슈. 만약에 보증으로 손해배상을 했을 때 계속 중개업 하려면 보증을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며칠? 15일 이내에 보증을 채워 넣어야 된다. 이런 게 보증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또는 공탁 총 셋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민간 일반 회사에서 하는 게 보증보험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협회에서 하는 게 뭐가 된다? 공제라는 개념이 될 테고 그 외 법원에 아예 일정한 금액을 맡겨두는 것을 공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세 가지 보증보험, 공제, 그 다음에 공탁. 그 중에서 공제는 민간 보험회사랑 똑같아요. 근데 요거 얘기 들으니까요. 그렇게 한다 하십시다. 이게 이제 보증금액하고요. 보증보험하고요.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를 비교하면 좀 더 돈, 좀 몇만 원 더 내는 게 공제라고 그래요. 공제는 좀 더 돈을 좀 몇만 원 더 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중개업 할 때 그냥 다른 사람하고 별로 말 섞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뭐라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아까 협회 활동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공제에 가입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 치고 자 일단 공제 관련해서 자 지금 공제 규정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비슷한 개념 거래정보사업자 해서 세 개 기본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거래정보사업자에서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 자 바로 30일에 3개월 해서 지정 신청하면 30일 내에 승인을 하게 돼 있었고요. 지정하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이라고 하는 거 작성해서 3개월 내에 승인 신청을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운영 규정, 거래정보소망에 있어서 약관에 해당하는 개념이 운영 규정이 되게 될 것이고 자 협회에 있어서 공제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게 공제 규정, 이건 약관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아까 우리 거래정보사업자에서 이슈가 됐던 게 거래정보사업자사 사고치게 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30일에 3개월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게 거래 정보 사업자의 주요한 이슈. 다시 돌아와서 공제 규정. 자, 제정할 때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회 공제 사업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협회 공제 사업 관련해서는 이건 보험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금융업 종사자 이런 사람들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협회 이 운영 과정 등에 대해서 감시 감독 등을 하는 개념을 운영위원회라고 얘기해요. 자, 그 중에서 위원회 임기 2년으로 하되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해서 이런 게 이슈가 되겠고요. 자, 이때 위원회 임기 2년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임기는 다 2년입니다. 나중에 정비법에서만 조합 입장 등을 포함한 조합 임원 임기 3년이고요. 다 2년. 요건 이슈가 안 돼. 이걸 갖고 틀리게 뽑을 때 뭐라고요? 3년으로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굳이 하고 싶으면 뭐라고요?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있으면 뒤쪽에서 포인트를 삼. 연임도 무조건 가능합니다. 연임 운운하게 되면 무조건 다 연임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중간에 위원이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한 경우 그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할 것.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 겁나 중요한 거 답은 안 되지만 겁나 중요한 거 회의라고 하는. 이건 이제 이 공인중개사법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각종 위원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때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바로 이하에야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없다 의결하게 된다. 다시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그러니까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다 찬성해야 된다. 하나도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게 별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밋밋한 거야. 사람들이 시험 보실 때 겁나 마음이 급하거든. 그래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럼 틀렸다고. 자,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해서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워. 그런데 이게 중간중간에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간정보법에 가도 위원회 몇 개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확인을 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죠. 그래서 이 표현이 약간 문제가 되는데, 자, 지금 공제료, 자, 받습니다. 공제료 받게 되면 이 공제를 다 은행에 짱 박아뒀다가 바로 뭐 중개사고 터졌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자,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BIS 비율이라는 용어를 쓰죠. IMF 때 이제 되게 유명해진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무한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에서 무한대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기, 자, 만약에 수신 금액이 100억이다. 그럼 100억 중에 100억을 다 대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10%는 항상 은행 창고에 남겨둬야 된다. 이게 BIS 비율 10% 이런 얘기가 될 테고, 거기서 이제 8%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치고, 여기서는 이제 책임 준비금, 중개사고가 터지면 이 돈 가지고 우선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제료 수입액의 10%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10은 포인트가 안 돼요. 그래서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서 조금 이따 문제 보시면 협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렇게 말장난들 하게 되는 거 있겠고요. 자, 전용하고자 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가 두 번 나왔었는데 변보선에서 절대 문장 보지 마시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변경 명령할 수 있다. 보전 명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지? 자, 개선 명령 중에서 보유 명령, 그 다음에 손실 처리 명령 등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자, 국토부 장관은 공제사업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다고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다고요? 자, 보유 명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의 안 나오는 게 손실 처리 명령을 할 수가 있다. 이건 변보손 해서 지금 7년 동안 두 번 출제가 됐었고 29회 때인가 마지막 구성이 돼서 나올 확률은 낮아 보이는데, 일단 변보손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국토부 장관 변보선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어떻다? 변보선 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문제는 두 개 다 어떻게 구성을 했었냐면, 국토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범주가 뭐냐? 변보선. 이걸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아냈었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바꿔서 출제하고 싶으면 뭐라고? 시도지사 변보선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트릭 쓰는 것들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 협회나 공제사업에 관련해서는 누가 담당을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협회에 관련된 1년에 최대 2문제 나오는 영역.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나서 문제 가지고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3612 나왔었죠? 3612. 이게 제일 어려워. 3612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처음에 정관 작성할 때, 자, 300명 이상. 창립총회 할 때 얼마? 600명 이상. 그 중에서 100명 이상이, 100명이 서울시에서 100인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 시도 단위에서 20명 이상.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의 설립인가 받아야 되고, 설립 등기 등을 하게 되면 법인으로서, 사단법인으로서 협회는 설립되게 된다. 그래서 이 법에 정함이 없을 때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지부, 지회. 이게 헷갈리다고 부 앞에 있어야 돼. 그래서 시도 단위에 두는 것을 지부, 시군구 단위에 두는 것을 지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부, 지회. 지부는 시도세에게 신고, 지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부, 지회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 공제규정의 제정, 개정, 자 이런 것들도 전용하고자 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운영위원회, 자 바로 지금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는 2년 연임할 수 있고요. 자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별것도 아닌데 짜증나는 게 곳곳에서 지문 하나 던져주는 게 바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지 개의할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지 의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통계적으로 지금 7년 동안 2문제 변보선 어떻다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국토부 장관 변보선을 명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어떻다 변보선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지금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협회 설립 등에 관한 설명. 올바르게 나열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게 뭐가 있었죠? 3612 이렇게 갔었죠? 3612라고 해서 자 순서가 300명, 그 다음에 600명, 100명, 20명이라고 해서 3612가 어디 있어? 3612가 요거 하나 있구나 해서 순서 3612 교회 가서 많이 귀염받으 목사님 되게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방안이 튀어나와. 그래서 3612 이렇게 외우셨다고. 자세히는 모르는데 3612 순서로 외우셨다고. 그래서 정관 작성할 때는 얼마? 300명. 그 다음에 창립총회 할 때 600명.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는 100명 이상, 다른 시도에서는 20명 이상. 그래서 3612 순서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3612가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300명은 빠져 있다고, 이 파트에서는. 그래서 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자 제일 먼저 정관 작성할 테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창립총회. 그래서 정관 작성할 때는 300명 이상, 나머지는 612 이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용 보니까 자, 지금, 자, 창립총회라고 하는 거, 창립총회. 회원 얼마?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자, 국토부 장관의 설립인가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고, 이때 창립총회에서는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나머지 시도 단위에서는 20명 이상,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612라고 하는 거. 해서 답은요, 4번.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협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협회는 공제사업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말장난하는 건데요. 영리사업이 아니라 우리 법에서는 비영리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호 부조를 위한 비영리사업으로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어떻다 보고해야 되죠.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등기란 말은 없습니다. 등기란 말은 없어요. 보고해야 된다.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보고에 지체 없이 어떻다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3번. 자, 그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했을 때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요거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출제하는 기술이 협회 설립 과정 내거나 주로 많이 내는 게 지부, 지회, 앞에 비읍이 앞에 있죠. 해서 시도 단위의 지부 두고요. 시군구 단위의 지회 두게 된다. 해서 지부라고 하는 것은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라고 하는 건 어떻다? 등록관청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는 끄트머리, 자, 행정, 제재처분,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가 공무원입니까? 협회는 자율규제. 해서, 자, 우리 업무정지처분,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뭐 이런 것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 다 행정청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질문. 그 다음에 5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해서 요즘에 하는 게 직방이던가요? 직방이라고 광고 보셨나요? 직방, 다방.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직방. 그게 이제 협회에서 하는 거래 정보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 이거 더럽게 어려워요. 이런 게 되게 약이 바짝바짝 올라. 별 내용도 없는데. 근데 우리 앞에서 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지부, 지회. 사실 통계적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지금 아까 3612 이거는 요 근래 진짜 드물게 출제가 된 거고 30회도 드물게 출제가 됐고 대부분은 그전 문제가 뭐라고요? 지부, 지회. 왜? 우리가 협회 설립 과정 다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지부와 지회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부탁드릴게요. 이거 문장 하나하나 뭐가 틀린지 분석하지 마세요.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뭐 그냥 1년 내내 드리는 말씀인데 자, 항상 시험은 답을 고르는 과정입니다.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를 해설하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부도 힘들어지고 점수도 안 나와요. 그 다음 검토하게 될 게 지금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 등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서 옛날 문제라서 지금 별 의미는 없는데 첫 번째,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이런 조항 없습니다. 세종시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24회 때니까 벌써 7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이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물어봤던 거. 별 의미 없는 문제. 두 번째 질문은요. 협회에 대해서는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적용한다 해서 적용한다, 준용한다. 어떻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협회는 끄트머리 지부를 둘 수 있다. 보니까 광역시의 지부. 자, 광역시 도 단위에 두는 게 뭐라고요? 특별시에 두는 것을 지부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지부 옳은 표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지부 지회가 아까 답이 되기도 했지만은 계속 출제 이슈가 되게 돼요. 왜? 협회 설립한 다음에 두는 게 뭐가 돼? 둘 수 있는 것이 지부 지회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여튼 통계 한 16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진짜 많이 뽑는 게 지부, 지회. 요즘에 출제 빈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부, 지회. 그래서 자, 협회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이것도 옳은 표현.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틀렸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옳게 구성이 됐습니다. 좀 오래전 문제 패턴. 그러나 저러나 항상 같이 기억하실 게 지부, 지회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장난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지부 그리고 지회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깜빡깜빡 놓치기 좋은 데가 지부, 지회. 그 다음 문제 가서 검토를 해볼까요? 협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1번 질문은요. 협회는 재무 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어요. 왜? 법에 없는 말을 가지고 구성했거든요. 이 얘기 있었죠. 협회는 책임 준비금 자 어디 있었지? 자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법에 없는 말 지급 여력 준비 비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결국은 책임 준비자 아까 공제 수입액, 공제료 수입액의 얼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이걸 문제를 좀 어렵게 구성했던, 그동안 안 썼던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게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 문장을 나타내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법에 없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웠던 표현,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는 창립총회, 우리 외웠던 거 뭐가 있었지? 3, 6, 1, 2. 서울시에서는 얼마? 100명 이상 해서, 지금 요걸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300인 이상이 아니라 100명 이상. 그 다음에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이미 틀렸죠? 지부 둘 수 있고, 시군구에 어떻다? 지회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요건 앞쪽에 반드시가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15일 틀렸죠? 아까는 지체 없이 보고하고 등기를 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던 주제. 그래서 통계적으로 많은 지문이 구성이 되는 게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끄트머리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까지 맞는데 설립 허가주의를 취한다 해서 아까 국토부 장관의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고 해요. 인가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가와 허가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최소한 설립 허가주의는 아닙니다. 이건 이제 원래 의미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인이라는 것은 설립 허가라는 것을 통해서 설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2, 3년 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한유총 사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얘들이 이제 설립 허가를 받았던 사안이고요. 지금 이제 소송이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유치원 아이들 폐업을 한다고 그랬나? 등등등. 개협박했던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이제 허가 취소 관련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인은 허가주의인데, 특히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허가주의인데, 이건 인가주의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답이 몇 번? 1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번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이가 협회라고 하는 파트가 이게 되게 약이 올라 1년에 최대 2문제가 나오는데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려울 것도 없긴 한데 그렇다고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요, 하여튼 그동안 답이 됐던 거라도 좀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협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라고 해서 옳은 표현. 이거 자주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파트가. 2번 지문이요. 지회를 설치한 때, 자, 시도지사에게 신고. 틀렸죠? 시도 단위에 두는 건 뭐가 된다? 지부라고 하는 거. 해서, 지부를 설치했을 때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를 설치하면 등록관청에게 신고를 하게 된다. 등록관청 대신에 시군구청장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3번, 임기 2년이면 뒤에 연임할 수 없다. 출제하는 기술 보셔야 돼. 2년은 그냥 흔들어 주는 거야. 틀리든 맞든 항상 포인트는 뒤에 있는 명제를 갖고 바꿔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우선 여기까지 가보면 기억번호 맞는 거죠? 기억번호는 오른편. 기억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니은 확실히 틀렸습니다. 니은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요. 별 니은. 자, 디귿번 연임할 수 없다. 디귿번도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답이 1번 되나요? 아니, 리을번 볼까요? 자,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이걸 외울 건 아니고요. 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은 전문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현직에 있는 사람들 등등등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고요. 어려운 거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문제. 뭐 한 대까지 하는 건 좋은데 얘는 자, 제일 어려웠던 질문. 그래서 앞에 3개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실 것.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부, 지회라고 하는 거 간단한 듯 하면서도 만만치가 않은 파트가 지부, 지회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주제 검토할게. 자, 25, 24번 문제.
자, 협회의 공제사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공제 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할 때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 위촉받아서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아까 지문 중에 연임할 수 없다. 그래서 뒤에 방문 썼고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건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 임기는 2년이면 이런 것들은 출제 포인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어렵다고요. 자, 일단은 제적위원 과반수. 자, 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지 개의하고 출석이 있게 되면 다 과반수의 찬성,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해서 의결은 뭐라고요? 출석위원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가 돼야죠. 다 의결을 할 수 있다. 이게 까다로워요. 이게 까다로운 파트.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지금 30회 때는 공인중개사법 영역, 자, 공간정보법이라는 영역에서, 축척변경위원회 관련해서 이런 명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기억하고 니은은 맞죠? 그 다음에 디귿번 틀렸고요. 일단은 기억, 니은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옳은 걸 고르셨나요? 예, 옳은 걸 고르시면 기억, 니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디귿번 어려웠었고요. 디귿번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리을번 봐야 되는데, 자, 리을번을 보게 되면 이것도 판례예요. 이 문제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협회와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갑이라고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 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개인 개업 공인중개사 얼마 1억 이상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 사람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억 이상의 1억을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일 날 사고를 쳤어요. 중개사고를 쳤고 이게 3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5월 2일 날, 5월 3일 날, 지금 1억에다 추가 2억 보증보험료 납입을 하고 또는 협회 공제사업에 공제를 납입을 하고 더 추가 보장을 받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3억짜리 사고가 터지면 어떻다? 기존 1억에다 2억에서 우선적으로 어떻다? 자기가 지금 돈을 안 갚더라도 협회에서 이 돈을 갚아주게 된다고요.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협회가 무슨 호구입니까? 조사를 해봤겠지. 이게 언제 중개사고가 났는지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다시 사고가 난 건 5월 2일이고 그 다음에 공제 추가로 가입했던 것은 언제? 5월 3일.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다? 보장 대상이 아니다. 미리 사고가 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장을 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판례에서 한번 볼까요? 협회와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할 것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옳은 표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은 주로 어려운 거 위주로 눈에 자꾸 거슬리게 되는데 하여튼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에 우리가 과태료니 뭐니 미리 땡겨서 다 설명을 드렸던 주제인데 그런 것들 줄줄 다 깨셔야 돼. 해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든가 3인전, 확확, 거거통, 유증 과공, 업무 정지 사유,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 사유, 3인 확서서, 유기, 거작 등 이런 것들 중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되게 될 게 뭐가 있지? 자격 취소 사유, 보다다 정정정 징,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아까 과태료 설명드렸었고, 나중에 행정처분, 제재 효과의 승계 이런 것도 공부를 할 텐데, 하여튼 좀 힘들어도 기계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반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갔었고요. 자,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었고요. 그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제사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승인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알았던 거죠. 키워드 뭐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게 있었고요. 하기에 아까 전용할 때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게 있었고요. 2번, 자, 금감원장은 국토부 장관을 요청했으면 조사 등을 할 수가 있다. 모르겠고요. 중요치 않은 질문. 3번,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 나와 있죠? 공제 규정, 약관에 관해서도 또는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고자 할 때도 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 자,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공제료 수입액이 얼마?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기본이 되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협회는 6개월 내에 자, 그 운용 실적 등을 공제 계약자에게 공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어. 근데 이건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능력입니다. 이건 이제 좀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한 사례여서 아주 쓸데없는 것을 이게 만만치가 않다고 했던 게 이걸 답을 뽑아버리면 안 되거든. 이게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어떻다 운용 실적 등을 공시를 해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협회에서 이제 공제료 수입액이 쭉 있잖아요. 비영리 사업으로서 상호 보조를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보통 12월 30일인데 한 회계연도가 종료가 되게 되면 그날로부터 얼마 3개월 내에 이 일정한 내용을 외부에 공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던 주제. 해서 지금 회계연도 종료 6개월이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던 사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중에서 다 뽑은 것 중에서 제일 엽기적으로 뽑았던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회 관련해서 논의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3개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라고 하는 걸 틀리게. 자, 모르겠어요. 일단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만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30회 때 나왔던 문제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아무리 공부를 하고 숙달이 되더라도 약간 문제 찍는다, 쫙 찍는다 해서 그게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은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근데 이제 완벽하게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시게 되면 이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까다로웠던 문제.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보면은, 공공중개사 법령상 국토부 장관이 자, 명할 수 있는 조치로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이게 이제 25회 때 나왔었죠. 25회 때 되게 어려웠어. 아까 미리 변보손 명할 수 있다 해서 변경 명령 나와 있죠. 변경 명령, 보유 명령, 손실 처리 명령까지 변보손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을 얼마?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의미 쫓아가시면 안 돼. 변보손을 얻었다 명할 수 있다. 이게 25회 때 나왔던 문제. 뒤만 보자고 그랬다고요. 읽지 말고 변보손을 얻었다 명할 수 있다. 디테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까 국토부 장관 협회 공제사업 등에 대해서 변보손 명할 수 있다. 이 문제가 그 다음에 똑같이 출제가 되게 되죠. 자, 29회 때. 자,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으로 해서 변, 보, 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몇 번? 5번. 그래서 두 개 문제를 비교를 하게 되면 25회 때 문제하고요. 똑같죠? 25회 때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29회 때 문제가 똑같이 구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보손을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30회 때 문제 중에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최소한 그러니까 이 정도는 줄줄줄이 나와야 돼.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구성이 됐으면 앞으로 문장 구성할 때 국토부 장관이 점점점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점점점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보유를 명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손실 처리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만들어질 텐데 시험 지문 구성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렇게 트릭들을 쓸 수가 있다고 아직까지는 지금 국토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구성이 됐었는데 변, 보, 손 얻었다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5번을 답으로 구성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협의해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지금 다음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